나도 꾸꾸꾸꾸. 고사섬과 고사돌. 옛날 옛적 울망졸망한 초가집 사이에 대궐 같은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는데 해마다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갔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많은 곡식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잣집 마당에는 늘 곡식이 쌓여 있었어요. 부잣집과 담장을 나란히 맞댄 가난한 집은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마당에 곡식은커녕 마른 나뭇가지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루는 가난한 집 막내 아들이 부잣집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리도 가난하지? 갸웃갸웃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뭐든지 쌓으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저녁을 먹던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쑥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턴 부자가 되어요, 아버지.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도 있겠냐만 우리가 무슨 수로. 아버지가 고개를 잘래잘래 저었습니다. 마당에 뭐든지 쌓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처지에 무엇을 쌓는단 말이냐. 어머니가 한숨을 푸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쌓아보지도 않고 어찌 쌓을 게 없다고 하세요. 식구들은 그러는 막내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오죽하면 어린 것이 저런 생각을 다 할까. 식구들은 모두 시무룩해졌습니다. 곡식을 쌓으면 좋겠지만 쌓을 곡식이 있어야 말이지요. 10식구가 그날 먹고 살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흘낏 쳐다보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처지에 쌓을 거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을 거야. 흔한 돌멩이라면 모를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막내 아들이 장단을 맞추듯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요, 돌멩이라도 쌓아요. 돌멩이를? 아이고, 일할 힘도 없는데 돌멩이까지 주워 모으자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주워서 들어오면 되죠. 식구마다 한 개씩만 들고 와도 바로 10개가 되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다음 날부터 식구들은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돌멩이를 한 개씩 주워왔습니다. 돌멩이가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흥얼흥얼 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눕두렁 밭두렁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화난다고 차버리면 발만 아픈 돌멩이, 심술나서 던지면 장독 깨는 돌멩이, 쌓고 쌓고 또 쌓아보자. 힘 있으면 큰 돌멩이, 지쳤을 땐 작은 돌멩이, 어른들은 큰 돌멩이, 아이들은 작은 돌멩이, 둥근 돌멩이, 길쭉한 돌멩이, 널쭉한 돌멩이, 뭉툭한 돌멩이, 돌멩이가 자꾸 쌓여갔습니다. 누구든지 깜빡 잊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 막내가 꾸정꾸정 따졌습니다. 그리하여 어느새 온 동네 돌멩이가 가난한 집의 마당으로 다 모여들었지요. 돌멩이라도 수북히 쌓이니 마음이 든든하구나. 비록 돌멩이였지만 생전 처음 자기 집에 무엇인가 잔뜩 쌓인 것을 보니 식구들도 재미가 솔솔 붙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일어나는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허, 돌멩이를 모으다니 별일이군, 별일일세. 바로 옆집에 사는 부자 영감이었어요. 부자 영감은 날마다 가난한 집 담장을 기웃기웃했습니다. 분명 무엇인가 있는 듯한데. 남의 일에 끼어들기 좋아하는 부자 영감이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지요. 돌멩이를 모은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둑어둑한 저녁, 빈손으로 돌아온 식구들이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내 아들이 한숨을 푸 쉬는 게 아니겠어요. 눈치를 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오늘만 눈 감아주지 그러냐? 날도 어둡고 모두 허기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곡식을 쌓아 부자가 되는데 우리는 돌멩이라도 열심히 쌓아야죠. 식구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식구들이 하나 둘씩 일어섰어요. 그러고는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돌멩이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날 밤 가난한 집을 기웃거리던 부자 영감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어요. 저것은... 돌무더기에서 무엇인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거든요. 밤중에 주워온 돌멩이 중에 커다란 금덩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흙이 묻어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부자 영감은 그게 금덩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어이, 쌀천섬이랑만 먹겠어? 부자 영감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밤새 궁리를 했습니다. 저 금덩이를 무슨 수로 가져오지? 강제로 뺏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쌀 50섬이랑 바꾸자고 할까? 싫다고 하면 어쩌지? 쌀 100섬이랑 바꾸자고 해야 하나?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부자 영감은 꼭두 새벽부터 가난한 집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자네 식구들이 열심히 돌멩이를 모은다기에 기특해서 하는 말일세. 마침 쓸 곳이 있으니 그 돌멩이들을 나한테 주게. 대신 쌀 100섬을 줌세. 가난한 집 아버지는 깜짝 놀라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돌멩이를 쌀 100섬이랑 바꾸자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듯도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 핑계를 대며 말했습니다. 영감나리, 아들의 말을 듣고 시작한 일이라 아들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요.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온 아버지는 가슴을 한번 누르고 침을 꼴깍 삼킨 후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모조리 이야기했어요. 참말이에요? 이게 꿈이래 생시래. 에이, 우리를 놀리려고 하는 말일지도 모르잖아요. 당연히 믿을 수 없다는 식구도 있었습니다. 그때 골똘히 생각하던 막내 아들이 말을 했어요. 말을 바꿀 수도 있으니 우리가 먼저 쌀을 실어오겠다고 해야겠어요. 물론 부자 영감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집 식구들은 쌀을 가지러 부잣집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남자는 지게를 쥐고 여자는 바구니를 머리에 얹고 갔습니다. 부자 영감이 쌀을 내주며 하인에게 말을 했어요. 맨 위에 있는 한 섬은 고사섬이니 내려놓도록 해라. 고사를 지낼 때 쓰는 좋은 쌀이라며 한 섬을 내려놓게 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입장에선 돌멩이와 바꾸는데 쌀을 한 섬 덜 받는 게 큰 문제 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자 영감의 마음이 변할까봐 식구들은 서둘러서 쌀을 옮겼습니다. 부자 됐네! 부자 됐어! 돌멩이 주워 부자 됐네! 식구들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쌀을 옮겼어요. 이번에는 부잣집 하인들이 덜커덩 달구지를 끌고 돌멩이를 가지러 가난한 집으로 왔습니다. 부자 영감은 돌멩이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척 자기 집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금덩이가 있다는 것을 혹시라도 가난한 집에서 눈치를 채면 큰일일 테니까요. 그런데 하인들이 돌멩이를 막 실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도 고사돌 하나를 내려놓아야죠. 그러고는 막내 아들이 맨 위에 놓인 돌멩이를 하나 내려놓았습니다. 하인들이야 그까짓 돌멩이 하나 내려놓는다는데 신경도 쓰지 않았었죠.
부자 영감은 빨리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두워야 반짝반짝 금덩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밤이 되고 아무리 돌멩이 사이를 찾아도 금덩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운데로 들어갔나? 밤새 속을 끓이던 부자 영감은 날이 밝자마자 하인들에게 다시 돌을 쌓게 했습니다. 이런, 금덩이가 어디로 갔는지 여전히 보이지가 않았어요. 부자 영감은 밤이 되면 구석구석 금덩이를 찾고 아침이 되면 하인들을 시켜 돌멩이를 다시 쌓게 했습니다. 며칠째 돌멩이를 다시 쌓는 것을 본 막내 아들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밤이 되면 샅샅이 살피고 낮이 되면 다시 쌓는 걸까? 뭐가 있는 게 틀림없어. 밤이 되자 막내 아들은 몰래 고사돌을 넣어둔 곳간에 가보았습니다. 삐거덕 곳간문을 연 순간 막내 아들은 화들짝 놀라고야 말았어요. 지저분한 흙 사이로 돌멩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흙을 털어보니 틀림없는 금덩이였습니다. 금덩이였구나. 이거 금덩이. 금덩이를 찾지 못한 부자 영감은 안절부절 못하며 하인을 불렀어요. 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돌멩이를 모두 다 가져왔더냐? 하인은 돌멩이가 뭐 그리 소중한지 모르겠다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집 막내 아들이 내려놓은 고사돌만 빼고는 몽땅 가져왔습죠. 뭐야, 고사돌을 내려놓았단 말이냐? 부자 영감은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 그 고사돌이 금덩이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거든요. 얘야, 고사돌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 부자 영감은 막내 아들을 찾아가 넌실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고사돌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그것을 어찌 고사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막내 아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아이고, 내가 넘어갔구나. 고사선만 내려놓지 않았어도. 부자 영감은 가슴을 치며 욕심을 부린 것을 후회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몇 날 며칠을 끙끙거리다가 결국은 포기했는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가난한 이웃 도와준 셈 치지 뭐. 저승 가서 복 받을 거야. 부자 영감은 쓰라린 마음을 누르며 돌멩이로 담을 더 튼튼히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두 집은 모두 부자가 되어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고사섬과 고사돌. 여러분, 이제 잠이 드셨나요? 여러분들도 돌무더기 안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던 금덩이를 발견한 것처럼 즐거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런 행운을 맞이한 것 같은 활기찬 아침이 올 때까지 여러분 잘 자요. 네, 또